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리학 박사 이유입니다. 네,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이 박사님, 예, 좀 이게 됐나요, 좀 이거?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예, 드디어 블록체인이 잘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네, 이번 시간에 어떤 네, 지난 시간에 예. 저희가 지난 쫄불 불새 6개월을 6개월을 돌아본다 돌아봤죠. 쭉 한번 통계 자료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그 불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테스 오프라인 공개 세션. 모임에서도 6개월을 하면서 두 번째 공개 세션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유 박사님이 지난번에 이미 먼저 공개했던 그 디센트럴라이즈 예. 탈중앙화 가지는 어떤 금융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쭉 한번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인트로에서 요즘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주제 여러 번 해드리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고 비관론도 많고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불안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죠. 예, 그거에 관련된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쫄불 네. 시간에 좀 소개해드릴 만한 아, 거를 네네네.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 제목은 거창하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블록체인. 네, IT 월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죠. 블록체인이 우리가 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요거에 관련해서 사실 내용은 이게 한 60페이지 되는 굉장히 긴 거여서 네. 일부 이 관련된 자료랑은 저희가 테스 그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공개해 드릴 거기 공개할 때문에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제 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일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두세 편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 간단히 있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좀 저는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새로운 기술과 네이버를 뽑아왔습니다. 왜 세롬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네. 설명이 있는데 투기와 증명이라는 부분인데 새로운 기술을 저희 사실 방송 듣는 분들이 대부분 아재니까 아니 아재 아는 분들도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모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서 새로운 기술과 네이버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보면서 이번 시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를 찾아본다? 아, 다 위키를 위키예요. 찾아봐야죠. 예, 위키 백과에 쓰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빨간색 제가 박스를 해놨는데요. 네. 새로운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과 석사 이런 멤버들이 아주 훌륭한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고 93년에 설립됐고 팩스맨 아마 이건 기억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새롬 데이터맨 박사님 그것도 기억이 안 기억하시나요? 나요. 아 그러면 PC통신 많이 안 하셨군요. 우리나라의 PC통신이 나 원클릭 기억나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들어오면서 그 네오이즈. 그쵸.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전에는 PC통신은 파란색 화면으로 터미널처럼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였어요. 그걸 이제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이야기 알죠. 그렇죠. 이야기가 되게 대중적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발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맨이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편의성을 제공해줘서 여기 뒤에 나오는데 결국은 경쟁사였던 이야기를 제치고 점유율 1위까지 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오던 시절에 기술 기업으로 각광을 받았던 거죠. 아까 카이스트 출신의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1999년 8월에 여기 보면 코스닥에 상장했고 여기 써있네. 닷컴 버블 때 힘입고 한때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5조 원. 박사님 5조면 지금 5조여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98, 99년이면 2009년, 2019, 20년 20년 전이에요. 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0조 이상이에요. 10조 정도. 지금 10조 이상이면 라인이나 네. 거의 뭐 카카오에 준하는 그렇죠. 혹은 뭐 네이버랑 비교할 수 있는 이 엄청나죠. 정도 회사였던 거예요, 규모가. 그런 회사였고 이 회사가 이렇게 각광받았던 거는 미국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인 다이얼패드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데이터맨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였고 그 미국에서 사이트를 만들고 VoIP죠. 그렇죠. VoIP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으로 스피커로 소리가 잘 나게 해주는 VoIP 개념이 있기 전부터 VoIP 같은 느낌을 하려고 한 거죠. 왜냐면 저는 그때 저희 형이 진짜 유학가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에 전화하는데 1분에 2,000원이었어요. 돈 너무 비쌌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뭐 4,000원, 5,000원 정도 금액이니까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거를 인터넷망으로 공짜로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다이얼패드 사이트가 1,000만 명 가입을 가장 빨리 한 최단 기간에 한 사이트로 기록이 될 만큼 했었고 이제 뒤에 박스 친 거에 나오겠지만 결국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를 합병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주가가 내려가고 뭐 주주가 반대하고 하면서 안 됐고 나중에 근데 네이버에 250억을 투자해 줌으로써 네이버가 나중에 한 게임을 합병하고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실제 지금의 네이버로 오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었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이 그때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신동아 기자 아직도 있어요. 링크에 신동아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릴 때 링크 기사를 드릴게요. 아주 논문 수준으로 구구절절히 지금 분석해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뭘 시작하고 있고가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삼성그룹과 제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뒤에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밸류가 2조 5천억이었거든요.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도. 매출액 260억에 순이익 12억. 네. 자, VC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전년도 영업이익이 10억인 회사가 예. 5조 원 가치 혹은 3조 원, 2조 5천억의 가치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이건 뭐라고 하이프 많이 걸린 거고 그렇죠. 거품이죠. 그렇죠. 대부분은 거품이죠. 예,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저 때 왜 저랬을까? 저 광기가 왜 있었을까 하는데 계속 앞에서도 보였지만 뒤에 한 대 또 넘겨보면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파트너 아까 삼성과 실제 제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휴를 해서 그 이 새로운 기술의 오 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삼성전자가 비싼 값으로 인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때 뭣도 모르고 했고 나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마저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미 글로벌기였던 삼성이라는 회사도 엄청난 기업이었죠. 새로운 기술을 인정해줄 만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뭐 거품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때는 알기 어렵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져왔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 떴다가 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각광을 받았던 회사들이 인터넷 관련된 회사 중에는 소위 말하는 포털 검색. 그래서 뭐 검색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이메일을 보내는 한메일넷 이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미국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 인터넷의 대명사는 야후라는 회사예요. 야후가 최고였죠. 근데 그 위너는 당시에. 구글이 됐죠. 구글이 됐죠. 야후는 디렉토리 검색이라고 해서 분류를 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모아주는 것만 주로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다음이라는 회사가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카페라고 해서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모아주는 거를 주로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검색을 네이버가 했죠. 네이버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인터넷의 최종 승자는 검색을 다룬 사람들.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가 됐고 구글은 이때 그 뒤에 뭐 야후 뒤 따라서 따라가는 거였지만 페이지 랭크라는 개념으로 구글 검색의 퀄리티를 높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검색 기능을 가지고 검색 광고 형태인 애드워즈 애드센스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구글 매출의 90% 이상이 애드워즈 애드센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렇죠. 인사이트죠. 예,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줄이면 검색인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국의 초기를 이끌어온 검색 엔진들이라고 해서 네이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도 다 기억나는데 코시크 우리 생각도 안 나는 지금은 그리고 뭐 까치네, 와카노, 미스 다찬니, 정보탐정, 엠파스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엠파스는 기억이 나요. 예, 이런 검색 엔진들 중에 네이버가 한 7등 정도밖에 못했었어요. 엠파스는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엠파스는 그 이후로도 좀 잘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식 발전소. 지식 발전소에서 만든 엠파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야후에서도 못 찾으면 엠파스. 그 다음에 자연어 검색이라고 해서 문장을 그대로 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때 그때 서퍼로 있으면서 아니 그 엠파스는 어떻게 저렇게 마케팅 키워드를 잘 뽑아내지? 라고 해서 되게 우리도 배워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생각도 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라는 회사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이 하이프를 받았을 때 받았던 자금의 일부를 투자 형태로 받아서 원래 합병이 결렬되고 나서요 한 게임을 그래서 인수하고 한 게임 유료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가 지금은 뭐 검색 광고 이런 거 돈을 되게 잘 버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게임을 가지고 돈을 버는 역할을 그렇죠. 했어요. 한 게임이 캐치카우 유료화를 역할을 했고 근데 했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한 게임이 1년 동안 이걸 너무 빨간색인데 이게 몇 년 전 기사? 2001년도 자, 기사인데요. 2001년도 2월 기사인데 보세요. 이 예. 회사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전자화폐. 한 한 코인을 코인. 한 게임 사이트에서 야. 구매해야 하며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OK 캐시백 등으로도 그거 구매할 수 있다고. 다양하게 구매해. 그렇죠. 우리 크립토 지금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아니, 어떻게 지백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실 불세에서 우리 예. 이유 박사님이 이 보편성 넓은 링크 체인과 링크 코인에서 설명했는데 15년 전에 본 거하고 오마주예요. 똑같아. 또 여기서 한 코인은 벌써 나왔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료하고 나서 한 게임은 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순항을 한 거죠. 그때는 한 게임하고 네이버가 합쳐서 NHN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회사가 순항을 하면서 이제 뭐 부가가치가 높은 걸 얻어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네이버의 지난 10년 이상 12년간의 주가예요. 근데 이 전에 주가가 없어도 못 가져야 이 전에 보면 더 낮은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은 우상향하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네이버라는 회사가 계속 예를 들면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는 상황을 겪었고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점프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졌거든요. 이쯤에 파셨어요 네이버 주식? 저는 훨씬 전에 팔았죠. 이 그래프가 나오기 전에 팔았죠. 가슴 아픕니다. 제가 가슴 여기 와서만 아픕니다. 팔았어도 내가 방송국을 사서 이 방송을 찍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은 그렇게 미래가 촉망받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 미래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네이버라는 회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증명을 하고 났더니 생각할 수도 없을 수준의 어마어마한 수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러면 새로운 기술은 안 될 회사였고 네이버는 될 회사였다?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맞아요. 투자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 인터넷이 검색이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누구도 몰랐어요.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그 인터넷 관련된 모든 회사들 중에 검색이라는 분야를 찾고 검색이라는 분야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10만이나 엠파스 이런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는데 10만이가 1등이었어요. 기억도 10만이도 못하는. 기억나네. 그런 회사를 다 제끼고 10개 중에 7등하고 있는 네이버라는 회사를 찾아서 우리가 과연 투자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 업에 대한 미래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고 다만 되는 기업은 된다는 거죠. 이 10년간의 고민과 번뇌의 시간을 거치고 네이버의 미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을 거고요.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기술은 지금 솔본이라고 해서 상장이 아직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작은 회사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블록체인에서도 저는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블록체인 세상이 지금은 열렸고 다양한 코인들이 등장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시작했고 뭐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링크체인이 시작됐고요.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의 증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증명을 통해서 어딘가는 큰 부를 만들어내고 정말 멋진 생태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어디는 못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구에 와 있는 거고 다만 그 입구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있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비즈니스 혹은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행간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서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줬던 교훈들을 여기에 잘 반영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걸 뽑아왔고요. 예, 그러면 일단 그래도 투자자셨고 하니까 이유 박사님 마지막 말씀 한번 드려야죠. 블록체인 쪽에서는 뭐 어디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든지. 그게 참으로 어려운데요. 일단은 블록체인의 가장 큰 허들이 TPS잖아요. TPS를 좀 속도를 좀 대폭적으로 계산한 그런 부분. 그러면서도 그 블록체인의 그 정신을 좀 훼손시키지 않는 뭐 탈중앙화, 뭐 검열 정확성 이런 걸 지키지 않는 뭐 그런 쪽이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하여튼 범용성이 있어야 돼요. 화폐는 무조건 범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가 다 살아남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위너 텍스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는 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런 한 군데가 다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블록체인 비즈니스 그 초입에 와 있고 거기 내에서 어디가 될지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판단은 결국은 미래는 그 투신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만들어가는 거에서 블록체인에서 정말 좋은 뭐 비즈니스적 모델 같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는 관점으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